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책과 돈 얘기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크게 번지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이 곧 확 오른다는 뜻인가?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세금 인상 확정안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을 먼저 보고 세금은 최후 수단으로 준비하라는 발언에 가깝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대통령 발언에서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이번 발언에서 금융이 먼저이고 세금은 마지막이라고 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집 있는 분, 집 사려는 분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내 얘기인지 15초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흐름이 궁금한 분, 대출을 끼고 집을 가진 분, 그리고 세금 카드가 나오는 것 아니냐 불안한 분은 오늘 내용이 바로 내 얘기입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인데도 뉴스만 보면 겁부터 나는 분도 오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포를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발언의 실제 무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 확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순서로 부동산 대책을 보라고 지시했는지 읽는 시간입니다. 그럼 팩트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와 투자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자산을 증식하는 구조가 퍼지면서 그걸 안 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도 중요하고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은 핵폭탄이라는 말이 곧바로 곧 세금 인상 발표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이 부동산 대응의 우선순위를 금융, 공급, 그리고 필요하면 세금의 순서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즉, 세금은 배제한 것도 아니고 당장 확정 카드로 꺼낸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최후 수단으로 준비는 하되 먼저 금융과 공급을 보라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세금은 지금 당장 확정된 카드가 아니라 최후 수단으로 열어둔 카드입니다. 그럼 왜 금융이 먼저냐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집값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 대출이라면 먼저 대출과 자금 흐름을 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세금으로 바로 누르기 전에 빚을 끼고 집을 사는 구조부터 선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보유세나 거래세를 당장 올리겠다는 메시지보다 레버리지와 투기성 자금 흐름을 먼저 잡겠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꼭 같이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융만 말한 게 아니라 공급 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함께 말했습니다. 즉, 정부 내부에서는 한쪽은 금융, 한쪽은 공급, 그리고 끝까지 안 잡히면 세금까지 보는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세금 하나만 보고 겁먹는 것도 틀리고 세금은 절대 안 쓴다라고 보는 것도 틀립니다. 발언 그대로 보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배제된 수단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금융이 먼저이고 공급이 같이 가며 세금은 마지막이지만 완전히 닫힌 카드는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집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느냐입니다. 첫째, 대출 비중이 높은 분은 금리보다도 규제 변화와 대출 가능 한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번 발언은 세금보다 금융을 먼저 보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거주 1주택자는 뉴스 제목만 보고 공포부터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온 건 다주택자 세금 인상 확정안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수단의 우선순위를 밝힌 발언입니다. 셋째, 여러 채를 가진 분이나 투자 비중이 큰 분은 앞으로 금융 규제와 보유세 논의가 함께 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세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라는 말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사려는 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경우는 세금 올리기 전 막차를 타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발언의 핵심은 금융을 먼저 조이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대출 여건과 자금 조달 계획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세금 공포로 서두르기보다 대출 가능성과 실제 상환 능력을 먼저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보유자는 세금 공포보다 금융 규제 순서를 먼저 보고 매수자는 막차 심리보다 대출 가능성과 상환 능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실수 탑3를 짧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핵폭탄이라는 단어만 보고 세금 인상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금융 규제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빼고 세금 얘기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실거주 1주택까지 바로 큰 타격이 오는 것처럼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되는 건 정책 방향 발언이지 세목별 확정한 발표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딱 이겁니다. 대통령이 말한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은 세금 카드를 아예 안 쓰겠다는 뜻도 아니고 당장 쓰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공급을 같이 챙기고 그래도 안 되면 세금까지 최후 수단으로 준비하라는 방향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세금 공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 구조상 민감한 사람인지 실거주인지 투자 비중이 큰 사람인지부터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할 일 2개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내 집과 내 자금 구조를 기준으로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할 일 2은 당장 세금 뉴스만 쫓기보다 앞으로 나올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를 같이 보겠다고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발언에서 왜 금융이 세금보다 먼저로 나왔는지, 실제로 어떤 대출 규제가 뒤따를 수 있는지를 선생님 눈높이에서 따로 떼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기자였습니다.